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구름도 쉬어간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세상의 모진 바람을 피해 숨어든 사람들이 모여 밭을 일구고 나무를 캐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는 주인 없는 무덤 하나가 초라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이 그저 흙으로만 둥글게 쌓아 올린 이 무덤은 봄이면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무성한 자풀이 자라나 마치 자연의 일부인 양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에 누가 묻혔는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에 그저 무명묘라고 부르며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운 무덤을 제 부모의 묘소인 양 정성껏 돌보는 한 노인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묘지기 박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외딴 집에서 홀로 지내며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순박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고 흰 수염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맑은 아이처럼 선하고 깊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낫을 챙겨 들고 마을 어귀로 향하는 것이 그의 첫 일과였습니다. 그는 이슬 젖은 무덤가의 잡초를 조심스럽게 뽑아내고 비바람에 흘러내린 흙을 손으로 다독이며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연고도 없는 남의 무덤에 그토록 정성을 쏟느냐고 물을 때마다 박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면 어떠한가. 이 차가운 땅속에 묻혀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누워있는 것이 가엾지 않은가. 살아생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죽어서나마 따뜻한 손길 한번 느끼면 좋지 않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어 마을 사람들도 더는 타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온하던 마을에 관아에서 보낸 전령이 말을 타고 들이닥치며 온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령이 가져온 소식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이 고을에 새로운 원님으로 부임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군은 북쪽 오랑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임금님의 큰 신임을 얻은 인물로 성격이 불같고 엄격하여 가는 곳마다 호령이 서리빨 같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촌장은 서둘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길을 넓히고 지저분한 것을 치워야 한다는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농사일도 제쳐두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와 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혹여나 장군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하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노인 역시 마을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군이 온다는 소식이 반갑기는커녕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무덤가에 앉아 마른 낙엽을 치우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높으신 양반이 온다니 마을이 시끄러워지겠구나. 부디 자네의 잠을 깨우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는 무덤을 향해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들이우더니 마른 번개가 번쩍하고 내리꽂혔습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한 그는 서둘러 무덤 주변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주변에 흩어진 돌들을 주워 모아 무덤가를 보호하듯 둘러싸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 위로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군이 지나갈 길을 정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입구부터 관아로 이어지는 길을 점검하다가 느티나무 아래 툭 튀어나온 무명묘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군은 위풍당당한 행차를 좋아하여 길을 넓게 쓰기를 원하는데 이 무덤이 길 한쪽을 차지하고 있어 행렬의 흐름을 방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촌장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 지시했습니다. 여보게들, 이 무덤을 당장 파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게나. 장군님이 오시는 길목에 이런 흉물스러운 것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칫하다가는 우리 마을 전체가 불호령을 받을 수 있어. 촌장의 말에 일꾼들이 머뭇거리며 삽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아무리 주인 없는 무덤이라지만 함부로 파헤치는 것은 예로부터 큰 부정이라 여겨졌기에 다들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박노인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는 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촌장 어른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무덤이 비록 주인은 없다 하나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죽은 이의 집을 함부로 허물면 천벌을 받습니다. 제발 이 무덤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박노인의 간절한 호소에 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노인 자네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나라지릴세. 장군님의 행차에 방해가 되면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산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죽은 귀신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촌장은 냉정하게 박노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꾼들에게 다시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무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 목을 먼저 치기 전에는 이 무덤의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박노인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소리치자 일꾼들은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노인의 저런 모습은 처음 보는 터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냥 두는 게 어떻겠소. 길을 조금 우회해서 내면 되지 않겠소. 마을의 연장자인 최영감이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촌장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군의 도착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무덤을 옮기느라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에이, 알겠네. 일단 급한 대로 길을 옆으로 조금 넓혀서 내고 무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나 해두게. 만약 장군님이 보시고 불쾌해하시면 그때는 자네가 책임져야 하네. 박노인. 촌장은 찜찜한 표정으로 물러섰고 박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장군이 도착하기 전날 밤 마을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지만 박노인은 잠들지 못하고 등불 하나를 들고 무덤가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무덤 앞에 작은 술잔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내일이면 무서운 장군이 온다고 하네. 부디 자네가 놀라지 않도록 내가 곁을 지킬 테니 걱정 말게.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무덤 속에 잠든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무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밤새도록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고 멀리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낡은 옷깃을 여미며 무덤을 등지고 앉아 마을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내일이면 들이닥칠 말발굽 소리가 벌써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장군이 단순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잊고 싶었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조짐과도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잡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닐 거야. 그저 늙은이의 노파심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멀리서 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장군의 행렬이 마을 가까이 당도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길가에 엎드려 장군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며 오색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을 든 병사들이 위압적인 표정으로 앞장섰고 그 뒤로 화려한 장식을 한 가마와 말들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나타난 행렬의 규모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검은색 털에 윤기가 흐르는 거대한 명마를 탄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소문대로 덩치가 산만하고 눈매가 매서운 사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쟁터에서 얻은 듯한 길고 흉측한 칼자국이 왼쪽 눈썹부터 뺨까지 이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허리에는 큼지막한 칼을 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염라대왕처럼 무시무시했습니다. 장군은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마을을 굽어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위세에 눌려 납작 엎드린 사람들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 흑풍 역시 주인을 닮아 사나운 기운을 내뿜으며
콧김을 뿜어댔습니다. 행렬이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 굽어진 길목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장군이 말고삐를 잡아당겨 행렬을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 장군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촌장이 화들짝 놀라 달려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장군님 어인 일이십니까? 관아까지는 아직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장군은 대답 대신 말채찍으로 길가에 튀어나온 무명묘를 가리켰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흙더미는 무엇이냐? 감히 내 앞길을 막고 있구나. 장군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촌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저것은 주인을 알 수 없는 오래된 무덤이옵니다. 치우려 하였으나 마을의 노인이 촌장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장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때 무덤 옆에 엎드려 있던 박 노인이 몸을 일으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장군 앞에 섰습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이 무덤은 오랜 세월 이곳에 머물러 온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비록 이름은 없으나 이곳을 지나는 길손들에게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곳이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피해가 주시옵소서. 박 노인은 바닥에 머리를 또치며 간곡히 청했습니다. 장군은 말 위에서 박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인에 대한 연민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장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름도 없는 귀신 따위가 산 사람의 길을, 그것도 나라의 공신인 나의 길을 막는단 말이냐. 괘씸하기 짝이 없구나. 장군은 말채찍을 들어 박 노인의 어깨를 내리칠 듯 위협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흙더미를 밀어버리고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라. 내 말이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너희들 모두의 목을 칠 것이다. 장군의 호통 소리에 병사들이 창을 꼬나쥐고 무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무덤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베고 가십시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이 광경을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날씨였는데 갑자기 무덤가에 서 있던 느티나무 가지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우웅 하는 소리가 땅 밑에서부터 울려 퍼지더니 장군이 타고 있던 흑풍이 갑자기 앞발을 들고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말은 무언가에 놀란 듯 눈을 희번덕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장군은 중심을 잃지 않으려 고삐를 꽉 잡아야 했습니다. 이 짐승이 미쳤나. 가만히 있지 못해 장군이 소리쳤지만 말은 진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덤 쪽을 향해 머리를 흔들어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말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짐짓 더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늙은이를 끌어내고 무덤을 파헤쳐라. 하지만 병사들도 흉흉한 기운을 느꼈는지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은 무덤을 껴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메아리쳤습니다. 장군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손은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무명묘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기에 장군의 말을 멈춰 세운 것일까요? 그리고 장군은 왜 그토록 이 작은 무덤을 없애지 못해 안다라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장군의 말 흑풍이 요동치며 앞발을 쳐드는 바람에 행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겨우 말고삐를 잡아당기고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말은 눈을 뒤집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북적거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한다는 장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동자만 굴려 그 광경을 훔쳐보았고 박 노인은 여전히 무덤을 껴안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말에서 뛰어내려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잔뜩 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험한 말이 고작 흙더미 앞에서 겁을 집어먹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불순한 수작 때문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은 이를 갈며 촌장을 향해 서슬퍼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말이 이런 적이 없거늘
필시 너희들이 요망한 술수를 쓴 게 분명하다. 당장 저 흉물스러운 무덤을 없애지 않으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이 마을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장군의 고함 소리에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다시 말에 오르려 했지만 흑풍은 여전히 무덤 쪽으로는 머리조차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군은 혀를 차며 말에서 내려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관악까지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화려하고 위풍당당해야 할 부임 행렬은 도망치듯 쫓겨가는 패잔병의 모습처럼 초라하게 마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고 촌장은 박노인을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흘겨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마을을 덮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전에 없던 무거운 정막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장군의 엄포가 두려워 일찌감치 불을 끄고 이불 속에 숨어들었지만 누구도 쉽게 잠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박노인의 오두막만이 희미한 호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낫과 호미를 챙겨 들고 다시 무덤가로 나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무덤을 지키며 혹시라도 병사들이 몰래 와서 무덤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감시할 작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골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으스스한 한기가 박노인의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마을 뒷산에서부터 기이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여인이 흐느끼는 듯한 구슬픈 소리를 내며 마을 골목골목을 휘감았습니다. 히잉, 히잉. 처음에 박노인은 그것이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더니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처절한 곡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해서 차마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이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등골이 오싹해져 무릎을 꿇고 덜덜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리 슬피 우십니까? 노인의 물음에도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시각 관아의 안채에 머물던 장군 역시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평소 잠기가 밝은 편이 아니었으나 그 울음소리는 귓가가 아니라 머릿속을 직접 파고드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장군은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걔 누구냐? 한밤중에 누가 이리 요란하게 곡을 한단 말이냐? 장군이 소리쳤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밤바람만이 타파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직을 서던 병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소인이 둘러보았으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허나 이 소리가 꼭 땅바닥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병사는 공포에 질려 말끝을 흐렸습니다. 장군은 헛소리하지 말라며 병사의 뺨을 후려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은 술이라도 마셔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술상을 들어라 명했습니다.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지만 취기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정신이 더욱 맑아지며 그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가 전장에서 베어 넘긴 수많은 적군의 비명소리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군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마구간 쪽에서 쿠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말이 미친 듯이 날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군의 에마 흑풍이었습니다. 장군은 칼을 빼들고 속옷 차림으로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마구간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흑풍은 고삐를 끊을 듯이 몸부림치며 허공을 향해 뒷발질을 해대고 있었고 눈은 공포로 인해 뒤집혀 흰자위만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마구간지기는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놈 말을 어찌 관리했기에 이 지경이냐. 장군이 호통치자 마구간지기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자, 장군님, 말이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구석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저곳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비명을 지릅니다. 장군이 마구간지기가 가리키는 구석을 노려보았지만 거미줄이 쳐진 낡은 기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흑풍은 분명히 그곳에 있는 어떤 존재를 두려워하며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였지만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칼로 벨 수 있는 적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쑥대밭이 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밤새 들려온 곡소리에 잠을 설친 마을 사람들은 눈이 툴한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관아 밖으로 나와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문제의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를 분노로 덮어버리려는 듯 그의 발걸음은 거칠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장군의 눈치를 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덤가에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샌 박 노인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군은 박 노인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어젯밤 요사스러운 구판을 벌여 내 말을 놀라게 했느냐. 그 곡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장군은 박 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틈에서 지팡이를 짚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삼신 할매라 불리는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두문불출하며 좀처럼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장군 앞으로 다가와 쉰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그 손 놓으시게. 흙을 섬기는 사람에게 손찌검하면 땅이 노하는 법일세. 장군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망난 늙은이인가. 감히 관아의 수령에게 훈계를 두다니. 할머니는 장군의 서슬, 퍼런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가. 그건 산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억울하게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 못한 원혼들이 흘리는 피눈물 소리지. 이 땅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어. 함부로 건드리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자손 대대로 화를 면치 못할 걸세. 할머니의 말에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장군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원한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죄책감을 콕 찔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군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과장되게 비웃었습니다. 원한, 귀신. 하하하. 내 칼에 죽은 귀신만 해도 수천인데 고작 이름 없는 무덤 하나가 무서워 벌벌 떨 줄 아느냐. 장군은 병사들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저 노망난 할미를 끌어내라. 그리고 당장 삽을 가져와 이 무덤을 파헤쳐라. 내 눈으로 직접 그 원한이라는 것의 실체를 확인해야겠다. 뼈 한 조각이라도 나오면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 병사들이 머뭇거리자 장군은 칼을 뽑아들고 땅을 내리찍었습니다. 내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즉시 참수할 것이다. 병사들은 그제야 겁에 질려 삽과 태미를 들고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노인은 병사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고 삼신 할매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결국 피를 보려 하는구나.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병사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어 무덤의 흙을 푹 찔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왔습니다. 우르르 쾅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무덤 바로 옆의 땅을 강타했습니다. 병사들은 기겁하며 뒤로 나자빠졌고 삽은 반으로 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어젯밤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곡소리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윙윙거리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엎드렸습니다. 장군의 말 흑풍은 멀리 묶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삐를 끊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 부정해왔던 과거의 망령들에게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일 뿐이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것뿐이야. 속지 마라. 계속 파라파란 말이다. 장군은 직접 부러진 삽을 집어던지고 병사의 손에서 곡괭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이 요물을 처단하겠다. 장군이 광기에 사로잡혀 무덤을 향해 곡괭이를 치켜들었을 때 박노인이 장군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장군님, 제발 멈추십시오.
이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장군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가 무엇인지 들여다보십시오. 박 노인의 외침은 장군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장군은 순간 움찔하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깊어서 마치 자신의 더러운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장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전장의 화염 속에서 들었던 여인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환청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닥쳐라. 닥쳐 내 놈이 요술을 부리는구나. 장군은 다시금 살기를 띠며 박 노인을 밀쳐내고 무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발이 꼬이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그를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관모는 비뚤어졌지만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씩씩거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은 영웅이라기보다는 악귀에 들린 미치광이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 사태가 마을에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삼신할매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경고했습니다. 멈추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게. 덮으려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죄업일세. 자네가 묻은 것은 시신이 아니라 자네의 양심이 아닌가. 할매의 말은 장군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장군은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기괴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묻었다고 내가 무엇을 묻었단 말이냐. 나는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이다. 역적들을 소탕하고 국경을 지켰을 뿐이야. 장군은 허공에 대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 대신 깊은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의 흙이 스르르 흘러내리며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흙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군은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금붙이나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녹슬고 부러진,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양의 화살촉이었습니다. 장군의 부대가 사용하던 특유의 문양이 새겨진 화살촉이 흙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것입니다. 장군은 뒷걸음질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어찌 저것이...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단순한 텃세나 미신이 아님을,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진실이 이 땅 밑에 묻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흙먼지를 일으켰고 그 먼지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장군의 과거, 그가 전쟁 영웅이라는 칭호 뒤에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이 이제 막 껍질을 깨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슬픈 눈으로 그 화살촉을 바라보았고 삼신할매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여기서 멈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것은 적들이 심어놓은 것이다. 나를 모함하려는 수작이야. 당장 불을 질러라. 이 무덤과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려라. 과연 이 광기 어린 명령은 실행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땅속의 원혼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릴까요? 장군의 서슬퍼런 명령에 병사들은 주저하며 횃불을 가져왔습니다. 기름을 먹인 헝겊에 불을 붙이자 시뻘건 불꽃이 타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길은 위로 솟구치지 못하고 자꾸만 땅바닥으로 깔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병사들이 무덤가에 쌓아둔 마른 나무와 집단에 불을 붙이려 다가갔지만 그때마다 어디선가 훅 하고 불어오는 찬바람이 횃불을 꺼뜨리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입으로 불을 불어서 끄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붙여라. 기름을 더 부어. 이깟 바람이 대수냐. 장군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병사들의 손은 이미 공포로 인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은 붙는가 싶으면 꺼지고 꺼진 자리에서는 매캐한 연기만 피어올라 사방을 자욱하게 메웠습니다. 그 연기는 보통의 나무가 타는 연기와는 달랐습니다. 푸르스름하고 끈적한 연기가 무덤 주변을 맴돌며 흩어지지 않고 뭉쳐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의 형상이 기괴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의 모습 같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작고 여린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기는 장군의 발치로 스르르 다가가 그의 다리를 감싸 안는 듯 넘실거렸습니다.
장군은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 이 더러운 것들아. 허공을 가르는 칼날 소리만이 촉명타고 들릴 뿐 연기는 베어지지 않고 다시 뭉쳐 장군의 얼굴 앞까지 피어올랐습니다. 장군의 눈에는 그 연기가 자신을 원망스럽게 노려보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무덤 흙 속에 반쯤 묻혀있던 화살촉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이 슬어 붉게 변하고 흙이 덕지덕지 묻었지만 박노인은 그 화살촉의 모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그가 이 골짜기에서 수많은 시신을 수습할 때 보았던 바로 그 화살촉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잊으려 애썼던 그날의 기억이 댐이 무너지듯 밀려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산나무를 캐러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던 젊은 박노인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죽어 있었고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보찜을 진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아군인 관군의 화살이 무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박노인은 두려움에 도망치고 싶었지만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땅을 파고 시신들을 한데 모아 묻어주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알려지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본능적인 공포에 입을 다물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학살의 증거인 화살촉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 화살의 주인이라 짐작되는 자가 눈앞에서 광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확신했습니다. 저 장군이 바로 그날의 학살자이며 자신의 공을 위해 죄 없는 백성을 희생양으로 삼은 악귀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흑투성이 볼을 적셨습니다. 한편 장군은 연기 속에서 헛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라 20년 전의 그 안개 낀 골짜기였습니다. 장군님, 저들은 적군이 아닙니다. 피난민들입니다. 부관이 다급하게 말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명심에 눈이 멀었던 장군은 부관의 뺨을 때리며 명령했었습니다. 입 닥쳐라. 저들은 적의 첩자다.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모두 죽여서 수급을 베어라. 그것이 우리의 승전보가 될 것이다. 그의 잔인한 명령에 따라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고 비명소리가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장군은 그 비명소리를 승리의 함성이라 착각하며 미친 듯이 웃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명소리가 다시 살아나 그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나라를 구했어. 나는 영웅이야. 장군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생을 스스로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나온 화살촉 하나가 그 견고했던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하무적이라던 장군이 흙바닥에 뒹굴며 허공에 대고 비는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저리가 장군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그 모습은 위험 있는 수령이 아니라 죄책감에 짓눌린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삼신 할매는 지팡이를 짚고 장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게나 젊은이, 자네가 베어버린 것은 적의 목이 아니라 자네의 양심이었어. 이 땅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네. 자네가 묻어버린 피 묻은 옷가지들, 깨진 밥그릇들,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감까지 이 흙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이제라도 무릎 꿇고 빌게나. 그래야 자네도 살고 이 마을도 편안해질 걸세. 할매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천둥보다 무겁게 장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이 물거품이 되고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공포는 이내 극단적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놈들. 이 촌구석 무지한 것들이 감히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그는 핏발선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다 모함이다. 너희들이 내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꾸민 짓이야.
저 늙은이와 무덤을 한 통 속으로 엮어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장군은 잊지도 않은 죄목을 씌우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 늙은 묘지기와 할망구를 포박해라. 그리고 이 무덤을 폭파해버릴 화약을 가져오너라. 병사들은 장군의 서슬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흙 묻은 화살촉을 높이 치켜들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화살촉을 보시오. 여기 새겨진 문양 북벌 배팟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오. 이것은 20년 전 장군이 이끌던 부대의 표식이 아니오. 내가 이 흙 속에서 찾아낸 것이 이것 하나뿐일 것 같소. 박노인의 외침에 장군은 흠칫 놀라 멈칫했습니다. 박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무덤 속에는 화살촉뿐만 아니라 뼈에 박힌 칼날 조각, 그리고 당신네 군사들이 잃어버린 이름표까지 들어있을 것이오. 내가 20년을 지켜온 것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라 당신의 죄악 그 자체요. 박노인의 폭로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군은 박노인의 손에 들린 화살촉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입 다물라. 그건 조작된 것이다. 장군이 박노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화살촉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화살촉은 풀숲으로 날아갔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에 박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촌장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장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설마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희 마을 뒷산 골짜기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촌장의 물음에 장군은 닥치라며 촌장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감히 내 놈까지 나를 의심하느냐. 장군은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입을 막아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 앞길을 막는 것은 사람이건 귀신이건 다 죽여버릴 테다. 장군은 허리춤에서 신호용 피리를 꺼내 날카롭게 불었습니다. 삐이익 하는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멀리 도망갔던 병사들이 말을 끌고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은 그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병사의 말을 빼앗아 탔습니다. 자신의 말 흑풍이 말을 듣지 않으니 다른 말을 이용해서라도 무덤을 짓밟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비켜라. 내 말이 지나가는 자리는 다 으깨질 것이다. 장군은 고삐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무덤을 향해 돌진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박노인과 삼신할매는 무덤 앞을 떠나지 않고 꼿꼿이 섰습니다. 오냐,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마. 장군은 말의 배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말이 히잉 울부짖으며 앞발을 들었다가 땅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말발굽이 박노인과 무덤을 향해 쇄도에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질끈 감고 두 팔을 벌려 무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억울한 영혼들아,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미안하다. 노인의 마지막 독백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달려오던 말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멈춰서더니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장군은 중심을 잃고 말등에서 튕겨나갈 뻔했습니다. 이 짐승이 장군이 채찍을 휘둘렀지만 말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말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다리를 부들부들 떨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여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짐승조차 알아보는 그 땅의 슬픔을 오직 욕심의 눈먼 장군만이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군은 말 위에서 굴러떨어져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그의 화려한 갑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투구는 벗겨져 뒹굴었습니다. 땅바닥에 엎어진 장군의 눈앞에 무덤의 흙이 스르르 무너지며 또 다른 물건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옷가락지 한 쌍이었습니다. 장군은 그 가락지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라고 빌며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여인이 내밀었던 뇌물로라도 바치려 했던 바로 그 가락지였습니다. 장군은 그 가락지를 낀 손을 칼로 내리치고 여인을 베었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장군의 목을 조였습니다.
장군은 입을 벌렸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땅속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합창처럼 울려 퍼져 장군의 온몸을 감쌌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핏빛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모두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심판임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뜨고 무릎 꿇은 말과 흙투성이가 된 장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군 보십시오. 짐승도 무릎을 꿇는데 당신은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박노인의 꾸짖음이 장군의 귀에 박혔습니다. 장군은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속의 손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장군의 죄악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숨기려 했던 과거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폭로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을 조여오는 공포와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 눈앞에 있는 박노인이라도 찔러야 이 악몽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죽어. 다 같이 죽어. 장군이 단도를 치켜들고 박노인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묘지기. 노인의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연기도 아니고 구름도 아닌 수많은 사람의 형상이 엉켜있는 듯한 거대한 기운이었습니다. 과연 장군의 마지막 발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영혼들의 분노가 그를 집어삼킬까요?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장군의 단도가 박노인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박노인의 낡은 삼배옷 끝자락조차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허공에 투명한 벽이 생긴 것처럼 장군의 팔이 기괴하게 꺾이며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지며 안간힘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의 손목을 꽉 움켜쥐고 있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놓아라. 도대체 무엇이냐? 장군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졌습니다. 그때 무덤과 주변을 감싸고 있던 푸르스름한 연기가 순식간에 장군의 몸을 휘감아 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기운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품고 있어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조차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희미한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장군이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20년 전 그 골짜기에서 죽어간 피난민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 보찜을 진, 아버지 겁에 질린 어린 남매의 모습이 일렁이며 장군의 눈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원망서린 눈빛으로 장군을 노려보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헛바람을 집어삼키며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지 마. 내가 안 그랬어. 전쟁이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장군이 허공에 대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럴수록 연기 속의 형상들은 더욱 또렷해지며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단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챙그랑하는 쇳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창을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들이라 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는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장군이 허공을 향해 혼잣말을 하며 미쳐 날뛰는 모습은 그가 더 이상 존경할 만한 지휘관이 아니라 저주받은 죄인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천벌이다. 우리가 모시는 장군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승진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어. 병사들은 수군거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군을 호위하던 부관조차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단도를 주워 멀리 던져버리고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리는 장군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눈에만 보이는 저들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출세를 위해 밟고 올라선 그 가여운 영혼들이 아닙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시오. 박노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군은 바닥을 기며 무덤 쪽으로 끌려가는 듯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울음소리 좀 멈추게 해주세요. 장군은 귀를 막고
대굴대굴 구르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원혼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처참한 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삼신 할매가 지팡이를 들어 장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인과응보라 했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자네가 심은 것은 피와 눈물이니 거두는 것도 고통과 절망뿐일세. 자네의 그 화려한 갑옷은 죄 없는 이들의 피로 물든 수에나 다름없어. 할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장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장군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첩자라고 보고하고 다 죽였어. 그래야 내가 장군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그깟 백성 몇 명이 뭐가 중요해. 내가 살아야지. 장군의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자백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당사자의 입으로 직접 듣는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병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시오들 들으셨소. 저자는 우리 마을의 원님이 될 자격이 없는 자요. 무고한 백성을 학살하고 그것을 덮으려 한 흉악한 범죄자란 말이오. 관아의 법도가 살아있다면 당장 저자를 포박하여 죄를 물어야 마땅하지 않소. 촌장의 일갈의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부관이 먼저 나서서 밧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군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관의 신호에 병사들이 달려들어 발광하는 장군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놈들 반란이다. 내 놈들을 모두 참수할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나라의 영웅이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병사들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밧줄이 그의 몸을 꽁꽁 묶었고 그는 흙바닥에 처박힌 채 짐승처럼 헐떡거렸습니다.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업에 짓눌린 초라한 늙은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장군이 포박되자 거짓말처럼 거세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무덤 위로 비쳐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장군이 제압된 후 박노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흐트러진 무덤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군이 발길질하여 파헤쳐진 흙을 다시 모으고 굴러다니던 돌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깨끗한 천을 꺼내어 아까 흙 속에서 나온 화살촉과 옷가락질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게나. 자네들의 억울함이 풀렸네. 저 악한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 이제 그만 노여움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게. 박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유품들을 다시 흙 속에 묻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다친 아이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박노인을 도왔습니다. 누구는 흙을 나르고 누구는 꽃을 꺾어와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꼼짝도 하지 않던 장군의 말, 흑풍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은 더 이상 날뛰지 않았습니다. 흑풍은 박노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나직하게 울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죄를 대신 사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말에 갈기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물도 주인의 잘못을 알고 부끄러워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야. 노인의 탄식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흑풍은 장군이 묶여있는 곳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조용히 무덤가를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짐승에게도 버림받은 장군은 밧줄에 묶인 채로 하늘을 원망하듯 노려보았지만 입에서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자 촌장은 박노인 앞에 나아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노인,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자네의 말을 믿지 않고 권력에 눈이 멀어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했어.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을 용서해주게. 촌장의 사과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와 박노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노인장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이 천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귀신 들린 무덤이라고 욕했던 것을 용서하세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닐세. 다들 살기 바빠서 그런 것 아니겠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일세. 이 무덤의 주인들도 자네들의 마음을 알 걸세.
부관은 포박된 장군을 말에 태우지 않고 수레에 짐짝처럼 실었습니다. 저희는 이자를 관하로 압송하여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과 장군의 자백을 낱낱이 고할 것입니다. 부관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장군이 실려가는 수레 뒤로 뽀얀 먼지가 일었지만 올 때와는 달리 초라하고 적막한 행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포와 긴장감이 그들의 뒷모습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이 찾아왔지만 어젯밤과 같은 흉흉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온 뒤의 맑은 공기처럼 상쾌하고 청량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가에 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각자 집에서 지은 따뜻한 밥과 나물, 반찬, 떡과 술을 들고 무덤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을 잔치가 벌어진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장군 때문에 억눌려 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 어떻게 말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 박 노인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 서슬퍼런 칼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마을 사람들의 칭송에 박 노인은 부끄러운 듯 막걸리 잔만 기울였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다 하늘이 하신 일이지. 그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삼신할매도 모닥불가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이 마을에 막힌 혈이 뚫렸구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게야. 할매의 덕담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무덤가에는 더 이상 공포스러운 울음소리가 아닌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무덤 주변에 촛불을 하나씩 밝혀두었습니다. 수십 개의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무덤 속 영혼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게나 이제 자네들은 외롭지 않아.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자네들 가족이야. 이제 그만 춥고 어두운 기억은 털어버리고 이 촛불처럼 따뜻하게 잠들게나. 노인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덤과 풀벌레 소리도 이날따라 유난히 맑고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박노인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모닥불을 지키며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영혼들의 슬픔을 끝까지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묵은 원한이 하루아침에 다 씻겨나가지는 않겠지만 오늘 보여준 사람들의 진심이 분명 그들에게 닿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불꽃이 탁탁 튀며 타오르는 소리가 마치 영혼들이 고맙소 고맙소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무릎을 덮은 담요를 추스르며 편안한 자세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박노인을 내려다보며 윙크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다 끝났네. 정말 고생 많았어. 박노인은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부채감과 공포도 장군이 떠남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묘지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파수꾼 말입니다. 그때 촌장이 다시 돌아와 박노인의 옆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주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노인 혼자 청승 떨지 말고 한잔하게. 내 잠이 안 와서 말동무나 하러 왔네. 촌장은 쑥스러운 듯 차를 따랐습니다. 고맙네 촌장 어른. 두 노인은 말없이 찻잔을 기울이며 밤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평화롭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하고 넉넉한 인심을 되찾았고 무명묘는 더 이상 흉물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군이 떠난 후 마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박노인과 무명묘에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깃들게 되었을까요?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찾아온 마을의 모습,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찾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장군이 압송되어 떠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며 생명의 기운을 뽐냈습니다. 장군이 머물며 뿜어내던 서슬퍼런 살기와 밤마다 들려오던 원통한 곡소리는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문을 열 때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명묘가 자리한 느티나무 아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양지 바르고 평온한 곳이 되어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 다리를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무덤가로 향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해 보였습니다. 얼마 후 한양에서 임금님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와 관리들이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그들은 부관의 보고를 받고 장군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이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날의 일들을 자세히 물었고 박노인의 증언과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조사는 아주 꼼꼼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장군이 자신의 공을 부풀리기 위해 무고한 피난민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관리 중 우두머리인 어사는 박노인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해야 했습니다. 노인장께서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다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은 영원히 풀리지 않았을 것이요. 나라를 대신해 사죄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어사의 진심 어린 말에 박노인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장군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죄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이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인근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무릎 꿇은 말과 용감한 묘직이 노인의 이야기를 전하며 하늘에 이치는 거스를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일부러 무명묘에 들러 돌멩이 하나를 얹거나 술 한 잔을 올리며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던 무덤은 이제 의마총 혹은 원혼을 달래는 언덕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마을 입구의 길을 새로 닦으면서 처음에 장군이 명령했던 것처럼 무덤을 밀어버리는 대신 무덤을 피해 길을 부드럽게 우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길은 느티나무와 무덤을 감싸 안듯 둥글게 휘어졌는데 그 모양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형상처럼 포근해 보였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무덤 앞에 번듯한 상석을 놓고 주변에 진달래와 개나리를 심어 꽃밭을 꾸몄습니다. 봄이면 분홍색 노란색 꽃들이 만발하여 무덤가는 더 이상 쓸쓸하거나 무서운 곳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사한 풍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박노인은 꽃밭에 물을 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나비들이 꽃잎 사이를 팔랑거리며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오후가 계속되었습니다. 박노인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괴짜 취급을 받으며 외딴 집에서 홀로 지냈지만 이제는 마을의 큰 어른으로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마을 안악들은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제일 먼저 박노인의 밥상에 올렸고 청년들은 틈날 때마다 노인의 집에 들러 장작을 패주거나 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 박노인 어른, 저희가 핏감을 좀 해왔습니다. 겨우내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청년들의 씩씩한 인사에 박노인은 허허 고맙네. 내 이 늙은 몸이 호강을 하는구먼 하며 주름진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묘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이 그의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었고 그의 좁은 마루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 아이들이 박노인을 무척 따랐습니다. 학교가 파하면 아이들은 참새처럼 짹짹거리며 느티나무 아래로 몰려와 박노인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았습니다. 박노인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무서운 전쟁 이야기 대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따뜻한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욕심쟁이 장군이 있었는데 말이야. 착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벌을 받았단다. 너희들은 항상 친구를 아끼고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노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덤가에 자풀을 뽑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무덤가에 울려 퍼질 때면 땅속의 영혼들도 함께 웃고 있는 듯한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무명묘의 원혼들을 위로하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후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을 내뿜으며 갓 지은 쌀밥이 고슬고슬하게 익어갔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부침개와 돼지고기 수육이 소반 가득 차려졌습니다. 동네 장정들은 떡을 치느라 떡매를 높이 들어 올렸고 안악들은 겉절이를 묻히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올해 농사는 풍년이 들겠어. 이렇게 마을 인심이 좋으니 하늘도 복을 주시는 게지. 삼신 할매가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키며 덕담을 건네자 좌중에는 왁자지껄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건네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술 한 잔에 지난 세월에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촌장이 박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장 정말 고생 많으셨소. 노인장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요. 이 잔은 우리 마을 사람 모두가 올리는 감사의 잔이니 부디 받아주시오. 박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잔을 비웠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다 자네들이 마음을 모아준 덕분이지. 그리고 저기 누워있는 이들이 우리를 지켜준 게야. 박노인은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긍지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자 사람들은 강강술래를 하며 무덤 주변을 돌았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도는 그들의 모습은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 되어 화해하고 어우러지는 춤사위와도 같았습니다. 노랫소리는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풀벌레들도 그 장단에 맞춰 합창을 했습니다. 박노인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20년 전 그 끔찍했던 골짜기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이웃들의 정과 사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마을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처럼 무겁거나 으스스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고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낡은 호롱불을 들고 마지막으로 무덤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촛불들이 꺼진 자리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들 배불리 먹고 즐겁게 놀았으니 푹 주무시게. 나도 이제 발 뻗고 자려네. 박노인은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인사하듯 무덤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흙벽을 바른 방 안에서는 구수한 흙냄새와 말린 약초 냄새가 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밝혀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장군의 광기 무릎 꿇은 말, 그리고 밝혀진 진실. 그 모든 경랑이 지나가고 찾아온 이 평화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박노인은 넓은 꽃밭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 죽었던 사람들이 깨끗하고 고운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박노인의 손을 잡고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그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원한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도 그들과 함께 웃으며 꽃밭을 거닐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정성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화해의 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의 방문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들꽃 다발과 갓 쪄낸 쑥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슬이 맺힌 꽃잎은 영롱하게 빛났고
떡에서는 따끈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그것을 집어들고 꽃마루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쑥 향기와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위에서는 까치가 반갑게 울어댔고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노인도 어느덧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그 무명묘 옆에 묻어주게. 살아서도 그들을 지켰으니 죽어서도 그들의 이웃이 되어 말동무나하며 지내고 싶네.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의 뜻을 받들어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무명묘 바로 옆에 그를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무덤 사이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는데 그 비석에는 의로운 지킴이와 그의 벗들이 잠든 곳이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두 무덤 사이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도 해결된다는 영험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마을이 인근에서 가장 인심 좋고 평화로운 마을로 손꼽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아끼며 어떤 권력이나 힘 앞에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장군의 말조차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정의로운 마음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덕분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옛 이야기 속의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정의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의 훈훈한 기운이 여러분의 꿈속까지 이어져 그 어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쉼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무명묘의 영혼들이 비로소 안식을 찾았듯이 여러분의 하루도 평온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자장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제 그만 무거운 눈꺼풀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매짐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